2019년 4월 17일 중국 농업농촌부 시장 및 시장정보계의 당국회장이 신문 발표회에서 2019년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7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업농촌부가 중국 같은 언론 통제 사회에서 돼지고기 가격 최소 70% 상승 예측이라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사실을 주동적으로 매체에 발표했을까요? 그것은 농업농촌부가 독박을 쓰기 싫어서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사회경제 모든 부분에서의 안정과 유지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기의 하강 압력에서도 물가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물가 상승 및 동향에서도 반영되어 조작되었겠죠. 하지만 중국의 돼지고기 시장은 시진핑의 뻘짓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어서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간 부처인 농업농촌부가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돼지고기 가격 예측이 주간 부처가 보기에 택도 없는 수치인데 만일 농업농촌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나중에 돼지고기 급상승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업농촌부가 져야 합니다. 농업농촌부가 주간 부처이니 중국 돼지고기 수급 동향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중국에 만연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18년 8월에 시작해서 8개월 만에 바다 건너 해남도까지 퍼져서 이제는 중국 전역이 완전히 함락됐다고 하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살한 돼지 수도 부지기수이고 양동 농가도 줄었으니 농업농촌부에서는 70%만 올라도 적게 오르는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고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시진핑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당시 미국 의회 선거 개입하려고 트럼프 지지층이 모여있는 판벨트 지역의 농민을 흔들기 위해 대두, 돼지고기 같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줄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구역인 미국 돼지고기 수입은 줄이고 대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지역이었던 러시아 돼지고기를 수입합니다. 중국 관세청에도 러시아 돼지고기는 수입 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지시로 러시아 돼지고기를 무대포로 수입해 유통하자마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수개월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은폐를 했고 그 결과 중국 전역으로 완전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스페인으로 넘어오는데 36년, 그리고 유럽에서 인접해 있는 러시아까지 전염되는데 50년이나 걸렸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는 8개월 만에 중국 전역에 확산되는 것도 모자라서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돼지열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상륙할 것입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뻘짓으로 중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육류 소비품인 돼지고기 공급 체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중국의 양돈수가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에도 중국 양돈 산업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중국 양돈 규모가 소규모 위주이고 유럽, 미국에 비해 규모화되지 못했고 사료 가격도 비싸서 양돈농가의 수익성이 낮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가 돼지고기에 매기는 세금이 많습니다. 도살비를 제외하고 교육 부가비, 영업세, 금력세, 소득세 등등 다 합하면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돼지고기에 교육세가 붙어 있는데 참 웃기네요. 그리고 중국 양돈 축사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기본 농업 건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양돈 축사가 차지하는 경지에 대해 경지 점용비를 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관리를 강화해서 이 경지 점용비도 양돈 농가가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등 양돈 농가의 지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양돈 수량의 감소, 그리고 양돈 농가의 리스크와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로 양돈 기피 현상이 겹쳐서 2019년 하반기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2019년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70% 상승한다면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까요? 2019년 3월 돼지고기는 전년 동기간 대비 7.6% 상승했는데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3% 올랐습니다. 하반기에 돼지고기가 70% 상승한다면 CPI 지수가 얼마나 오를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CPI 지수는 260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CPI 지수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설계상에서 물가 상승폭을 적게 반영하도록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전문가들이 실제 CPI는 10% 이상으로 추산했지만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CPI 지수는 3.3%였습니다. 무려 7% 차이가 나지요. 중국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위상과 소비량을 볼 때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돼지고기 대체품인 기타 육류나 어류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인 콩의 가격 상승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심리적인 원인으로 다른 상품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CPI 지수의 신뢰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돼지고기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면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할지 모릅니다. 자본시장 영역에서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돌려막기 때문에 공급된 통화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금융 영역 내에서만 돌고 있지만 통화 긴축으로 인한 불안과 민스급 모멘트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화팽창은 결국은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한 100% 오르면 중국 물가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만일 물가를 잡으려고 통화 유동성을 줄이면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돌려막기가 작살이 날 것이고 통화를 계속 풀면 돼지고기 가격 급상승이 촉매가 되어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중국이 원했던 그림은 자본시장의 통화 긴축을 풀고 소비시장은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면서 제어 가능한 범위에 두는 것이었을 텐데요.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폭탄은 더욱 커지고 내수경기 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인상 우려까지 2019년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 청정 미국 돼지고기 두고 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는 러시아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뻘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더라도 초기에 공개해서 이슈화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초기에 진화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한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서 많은 양돈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집니까?